내 이름은 윤정아. 내가 처음 나라는 사람을 생각한 건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집을 나간 뒤였다. 그 전까지 나는 오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나였지만 나 같지 않았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정확히 그날 아침이었다. 식탁 위 놓인 휴대폰에서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가 떴다. 그 문장 하나가 내 40년을 무너뜨렸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냥 조용히 밥그릇을 치웠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결심이었다. 이제 나를 지켜야겠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났구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그게 더 잔인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이불, 남편의 와이셔츠, 결혼 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 그 속엔 내 이름이 적힌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때야 깨달았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주민등록증 하나뿐이구나. 처음엔 두려웠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은 말렸다. 엄마 그냥 참고 살아.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딱 하나의 가방과 내 이름으로 새로 만든 통장 하나. 그게 내 전부였다.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적은 서류를 보는데 손이 떨렸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다. 통장 명의자 성함이요? 그 짧은 질문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아요.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아무도 대신 써주지 않은 내 이름이 그렇게 낯설 줄이야. 첫 달은 지옥 같았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불을 끄고 잠드는 것도 다 처음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다. 내가 뭘 먹고 뭘 생각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나는 매일 새벽 동네 공원을 걸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며 속삭였다. 정화야, 이제 괜찮아. 이제 내 인생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상한 자존감이 자라났다. 남편 없이도 아이들 없이도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게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이제 주민등록증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 하나면 충분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참새 소리,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남편이 떠난 집, 아이들이 떠난 집, 그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남은 집. 냉장고엔 물 한 병, 달걀 2개. 텅 빈 부엌에 서 있으니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았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조용한 게 아니라 시끄럽게 허전하다는 걸. 첫날 저녁 밥솥 뚜껑을 열자 고슬고슬한 밥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드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내가 나한테 밥을 해주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이었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이 낯설었다. 아니, 세상이 낯설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남편일까? 혹시 아이들일까? 하지만 대부분은 보험 권유 혹은 광고였다. 네,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나는 세상과의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둘째 주쯤 됐을까? 새벽 5시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내 옆에 앉았다. 아유, 이 시간에도 나오셨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내 잠이 잘 안 와서요. 나도 그래요. 남편 보내고 나니까 잠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냥 깜빡 눈 붙였다 뜨면 아침이야. 그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지. 우린 이름도 모르면서 그날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순자였다. 순자 씨는 나보다 4살 많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산 지 8년째.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혼자 살아도 죽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거울을 봤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안엔 처음 보는 빛이 있었다. 그래, 나도 살아야지.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갔다. 시장에 갔다. 두부를 사고 채소를 사고 예전 같으면 그게 뭐 대수냐 싶었을 일인데 그날은 두부 한 모가 자존심 한 조각 같았다. 집에 돌아와 그 두부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국물이 끓어오를 때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었다. 조용한 미소가 흘렀다. 밤이 깊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내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위한 일기장. 처음으로 쓴 문장은 너무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나는 지금 나를 배우는 중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일기장을 펼쳐 나에게 인사했다. 오늘은 조금 덜 울었다. 오늘은 혼자 걸었는데 괜찮았다. 오늘은 내가 끓인 찌개가 맛있었다. 그 문장들이 쌓일수록 내 안에 공허가 채워졌다. 세상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혼자가 된다는 건 세상이 낯설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다시 소개하는 시간이라는 걸. 정화 씨, 내일부터 나와서 하루만 도와줄래요? 순자 씨의 전화였다. 그녀가 일하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손이 부족하단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짧은 대답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래 하루만이라도 해보자.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다음 날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마늘 볶는 냄새, 고등어 굽는 냄새, 들기름 냄새가 코끝을 때렸다. 어서 와요, 정화 씨.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저쪽 김치통 좀 나르고 저기 무생채 버무리면 돼요. 나는 어색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살아있다는 실감이 있었다. 한참을 일하다가 손에 땀이 차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 않았다. 몸이 움직이니 생각이 멈췄다. 정화 씨, 이거 좀 맛봐요. 순자 씨가 내게 김치를 내밀었다. 매콤하고 아삭했다. 맛있죠? 인생도 그래요. 매울 땐 매워도 씹다 보면 단맛이 나.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다. 며칠 후 가게 사장님이 내게 물었다. 아줌마, 다음 주에도 나와 줄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올게요. 그 한마디를 하면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다고 해주는 감정. 그건 오랜만에 느끼는 존재의 증거였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 하루 품삯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손으로 꼭 쥐니 눈물이 핑 돌았다. 40년 만에 남편의 월급이 아닌 내 손으로 번 돈. 그날 밤 나는 통장을 꺼냈다. 김정화 이름으로 된 통장.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작았지만 그 무게는 내 인생의 어느 날보다 무거웠다. 정화야, 잘했어. 나는 조용히 나 자신을 다독였다. 그날 이후 내 일상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아침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다. 가끔 순자 씨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우리 나이에도 새 출발이 가능하네요. 그럼요, 세상은 아직 우리한테 끝났다고 안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좋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에 나는 없었다. 대신 눈빛이 살아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며칠 후 가게에 자주 오는 한 단골이 내게 말을 걸었다. 아줌마,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이제야 알겠다. 나답게 산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웃는 거다. 그날로부터 나는 매일 조금씩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갔다. 두려움은 줄고 삶은 커졌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었던 말이 들려왔다. 정화야, 이제 내가 널 지켜.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낡은 전화기 위에 반짝이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민수입니다. 큰아들 목소리였다. 엄마, 이번 추석엔 오지 마세요. 아내가 좀 힘들대요. 잠깐의 침묵.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알겠다. 그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문 흔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진짜 혼자구나 라는 걸 실감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나, 남편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 사진 속에 나는 늘 웃고 있었다. 모두를 위해 웃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을 평생 달고 살았다. 배가 고파도 괜찮고 서러워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의 나는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떠난 날 이후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정화에게.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화야, 미안하다. 나는 끝까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갈 거라 믿는다. 그땐 꼭 웃어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서 글씨가 번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남긴 건 미안함이 아니라 나에게 준 마지막 용기였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했다. 퇴근길에 들르던 공원 벤치에서 혼자 앉아 하늘을 보는 일이 잦아졌다. 하늘은 늘 똑같았지만 내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빛으로 살아야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뒤 가게에서 일하다가 한 손님이 말을 걸었다. 아줌마 혹시 김정화 씨 아니세요? 예전에 복지관에서 일하시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예전에 내가 돌보던 어르신의 딸이었다. 우리 엄마 그때 정화 씨 덕분에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웠죠. 입술이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지. 그 기억이 나를 일으켰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한 결정을 내렸다. 퇴근길에 복지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봉사 신청하려고 왔어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이에요. 와, 멋지십니다. 서류를 쓰며 웃음이 났다. 이 나이에 무슨 봉사냐는 말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 맡은 일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낡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문을 열자 한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손의 온기에 나는 눈물이 났다. 그건 위로였다. 남이 아닌 나에게 주는 위로.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속삭였다. 그래, 혼자 살아도 따뜻하게 살 수 있구나.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불빛이 반짝였다. 그건 마치 나를 향해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던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내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다. 봄이 막 문턱을 넘는 시기,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따라 반찬 가게에 출근하던 날이었다. 가게 앞 벤치에 늘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다. 흰 머리칼, 검은 모자, 그리고 늘 커피를 들고 있는 손. 순자 씨가 말했다. 저 사람 알아요? 매일 저기 앉아 있어요. 퇴직한 공무원인가 봐. 그날도 그는 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인사 대신 미소만 지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우산을 내밀었다. 이거 같이 쓰시죠. 그 남자였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아요. 비는 늘 그렇게 말하다가 오래 가죠. 우산 아래서 나는 조심스레 웃었다. 그의 이름은 박선호, 74.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산다고 했다. 은퇴 후엔 하루의 대부분을 공원에서 보낸다고.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게 좋아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며칠 뒤 그는 반찬 가게로 찾아왔다. 김치 좀 사려고요. 지난번에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아침마다 혼자 드시는 커피보다 이게 나을지도 몰라요. 나는 잠시 커피잔을 들여다봤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다.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나.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 후로 가끔 우리는 공원에서 마주쳤다. 그는 늘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찌개요. 직접 끓였어요. 그럼 오늘은 그거 사러 가야겠네.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누군가 나의 하루를 궁금해 해주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다. 어느 날 그가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화 씨, 우리는 늦게 배운 사람들이죠. 무엇을요? 사랑도 나도 그리고 외로움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내 손에 작은 커피캔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그냥 친구로서 드리는 겁니다. 세상엔 사랑 말고도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말이 참 좋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남은 커피의 온기가 오래도록 식지 않았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의 말처럼 사랑이 아니어도 사람은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 며칠 후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벚꽃잎이 내 어깨에 떨어졌다.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이 내 안에 봄을 다시 피우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공원 벤치 위에 떨어진 벚꽃잎이 젖어 있었다. 나는 잠시 우산을 접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빗속을 혼자 걷는 게 두려웠는데 이젠 괜찮았다. 비를 피하지 않아도 내 어깨는 충분히 단단했으니까. 그날 반찬 가게 사장님이 말했다.
정화 씨 다음 달까지만 같이 해요. 딸이 가게를 이어받기로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입에서는 담담한 말이 나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그래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끝이 두렵지 않았다. 왜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며칠 후 순자 씨가 주민센터 전단지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노인 창업 지원 교육이래요. 종이 위엔 나이 들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5글자가 가슴을 쿵 치고 들어왔다. 순자 씨, 우리 같이 가볼래요? 좋죠. 정화 씨가 먼저 말할 줄은 몰랐네. 그렇게 우리는 둘이 나란히 주민센터를 찾았다. 강의실 문을 열자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긴장된 얼굴, 조용한 눈빛. 그 속에서 나는 나의 지난 세월을 봤다.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는 해보고 싶어요. 교육이 끝난 뒤 신청서를 쓸 차례가 왔다. 대표자 이름 칸에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내 이름을 적었다. 김정화. 그 3글자를 쓰는데 내 인생이 전부 걸린 것 같았다. 신청서를 내고 나오는데 순자 씨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응, 이번엔 내 이름으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이름으로 된 간판을 한 번은 가져보고 싶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며칠 뒤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축하드립니다.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였다.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났다. 그래, 정화야.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나는 매일 새벽마다 시장을 돌며 재료값을 알아봤다. 적금 통장을 깨고 중고 찻잔을 샀다. 가게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정화다방. 내 이름 그대로. 누가 요즘 다방을 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웃었지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해. 이젠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 가게 문을 열던 날 햇살이 유리창 위로 내려앉았다. 빈 의자 2개, 낡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손수 만든 떡과 커피 냄새. 나는 속삭였다. 정화야, 내 이름으로 된 세상이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살던 시간도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첫날이다. 정화다방의 문을 처음 연 날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낡은 간판 위에 적힌 내 이름. 정화다방. 그 글자가 어쩐지 낯설고 또 자랑스러웠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커피를 내려놓은 잔이 식어갈 때쯤 나는 문 앞에 걸린 바람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괜찮아, 기다리면 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살짝 열리며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여기 커피 있나요? 그럼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냥 따뜻한 거요. 혼자 마시기 좋은 그런 거. 나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동네서 이런 데가 있었네. 조용해서 좋네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에게 조용해서 좋다는 말은 내 인생이 만들어낸 작은 평화의 증거였다. 그날 이후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방을 찾았다.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 침묵조차 나에겐 고마웠다. 조금씩 입소문이 났다. 정화다방 커피 맛이 좋대. 그 아줌마 말이 따뜻하대. 손님들은 대부분 내 또래였다. 혼자 사는 노인, 남편을 먼저 보낸 할머니, 자식이 외국에 가버린 아주머니. 그들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예전에 반찬 가게 했었어요. 우리 딸도 추석엔 안 와요. 혼자 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요, 살아보면 괜찮아져요. 조금씩 진짜로 괜찮아져요. 그 말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가게 한켠엔 내가 직접 만든 작은 노트가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써두었다. 당신의 오늘 여기에 남겨두세요. 손님들이 돌아가며 한 줄씩 적고 갔다. 오늘은 혼자라서 외로웠지만 커피가 위로가 됐어요. 나도 언젠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오면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했다. 그래,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가게를 연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가게 한다면서요? 아내랑 같이 한번 가도 될까요? 그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지 말란 법 있니?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로 들어섰다. 나는 커피 2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긴 엄마 이름이 걸린 가게야. 며느리가 잔을 들며 말했다. 정말 멋지세요, 어머니. 향이 참 좋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나는 속삭였다. 그래, 이 향은 커피 향이 아니라 자존의 향이구나. 그날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다. 중년엔 버티기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게 참 좋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가게 간판 불빛도 그 속에 섞여 있었다. 그건 마치 내가 세상 속에서 다시 피어올린 작은 등불 같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화다방 앞에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문 앞을 쓸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다. 가게 안에는 익숙한 커피 향이 맴돌았다.
커피를 내리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 이 향이 내 인생 같네.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무엇보다 오래 여운이 남는 향. 그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혹시 여기 사장님이 김정화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예전에 복지센터에서 반찬 배달 받던 집 딸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그 아줌마는 음식보다 마음을 나눠주신다고.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건넨 작은 꽃다발엔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그때의 따뜻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고였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겼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실패한 적이 많았지. 가난했고 외로웠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았어. 하지만 사랑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네. 창밖을 보니 골목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다. 문득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다. 언젠가는 내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갈 거라 믿는다. 그래, 그 말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 씨, 문 닫았어요? 윤 씨였다. 손에는 따끈한 호빵 2개가 들려 있었다. 이 시간엔 달달한 게 필요하죠. 그가 웃으며 건네자 나도 따라 웃었다. 고맙네요. 여전히 배려가 많으시네. 이젠 서로 챙기며 살죠 뭐. 둘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바깥엔 바람이 불었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다. 윤 씨가 조용히 물었다. 정화 씨 요즘 행복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전엔 누가 내 옆에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에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오고 정화다방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다.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가 트리 가지마다 걸려 있었다. 당신의 다방에서 위로받았어요. 나도 언젠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정화 씨 덕분에 올해는 따뜻했어요. 그 글들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배운 건 결국 사랑이었구나. 살아보니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그날 일기장 마지막 장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이제야 알겠다. 나이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랑의 모양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게 간판 불빛이 하얀 눈에 부서져 반짝였다.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정화야. 너는 지금 참 잘 살고 있어. 정화 다방이 문을 연 지 2년째 되는 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아침이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늙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안엔 커피향, 꽃향기 그리고 삶의 향이 섞여 있었다. 정화 씨 오늘은 일찍 나왔네요. 윤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미소로 내 옆에 있었다. 오늘은 장사보다 다른 걸 하고 싶어서요. 나는 웃으며 가게 한켠의 상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공책 몇 권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일기요. 남편이 떠나고부터 썼던 거. 처음엔 눈물로 시작했는데 이젠 웃음으로 끝났네요. 윤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그 일기 누가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작게라도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나는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혼자 울었지만 내일은 누군가와 웃고 싶다. 그 문장을 읽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의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그걸 견디던 나 자신.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고마운 선물로 느껴졌다. 윤 씨 있잖아요. 네? 그때 내가 이 다방을 연 게 참 잘한 일 같아요. 그럼요. 이 다방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손님도 나도 그리고 정화 씨 자신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그 꽃들을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이제는 누가 내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 옆에 있으니까요. 잠시 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커피 향이 더 진하네요. 오늘은 사랑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점심 무렵 한 초등학생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여기 이름이 왜 정화다방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 사는 이름이 정화거든. 그럼 다방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응. 이제야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됐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멋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하루가 저물고 노을이 가게 안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커피잔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남은 날들은 사랑이라 부르기로 했다. 살아온 세월엔 후회도 많았고 잃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날이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다. 밤이 깊어지자 윤 씨가 돌아가며 말했다. 정화 씨, 내일도 봐요. 네, 내일도요.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나는 카운터 위에 공책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은 참 길고 참 외로웠다. 하지만 결국엔 사랑으로 끝난다. 그 문장을 덮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창밖엔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 빛이 오래된 다방 유리창에 부딪혀 내 얼굴 위에 작은 불빛 하나를 남겼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인생아. 이제야 참 좋다. 정화 다방이 문을 닫은 지 1년. 그 자리에 새로 생긴 간판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화의 자리, 커피 한 잔 그리고 이야기 한 조각. 그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윤 씨는 낡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것 윤정화의 일기. 그건 정화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그에게 맡겼던 노트였다. 윤 씨, 이거 언젠가 누군가가 나처럼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그 말이 마지막 인사였다. 다방 안에는 새 주인이 있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윤 씨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 어르신이시죠? 정화 어르신이 남긴 이야기책. 제가 이 카페 이름도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윤 씨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다. 컵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 냄새 같았다.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 다방엔 참 이상해요. 낯선 사람들이 와도 다들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저도 여길 그냥 정화의 자리로 두기로 했어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보다 남을 먼저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는 공책을 조심스레 펼쳤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니 세상이 참 다정해졌다. 그리고 윤 씨, 고마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웃게 해줘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 씨의 눈가에 조용히 빛이 맺혔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이었다. 그는 공책을 덮고 카운터 위에 놓았다. 이건 여기에 두세요. 이곳이 그 사람의 집이니까요. 카페 창밖에는 빗방울이 점점 잦아들었다. 노을이 스며들며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다. 윤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문 위에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정화의 자리.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 이 커피는 윤정화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날 밤 카페 불빛이 골목 끝까지 번졌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위로,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아직 그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윤정화. 이제는 세상 어디서든 커피 향처럼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결국 사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사랑으로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다. 이 이야기는 윤정화라는 한 여자의 인생이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느라 잊었던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용기. 우린 모두 언젠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사랑받는 삶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이 더 깊은 행복이라는 걸.